형사소송법은 처음 들어갈 때 당황을 하고 포기를 많이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493조의 조문하고 형사소송 규칙하고 헌법하고 검찰청법 몇 개를 해놓으면 야, 너무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용어들이야. 사법경찰관하고 지금도 당장 우리 두영 씨도 있고 세은 씨, 저 지민 씨도 있지만 사법경찰관하고 경찰관하고 왜 다르노? 이렇게 또 회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경찰관은 여러분들 왜 공공의 적에 보면 설경구 나오는 공공의 적에 보면은 설경구가 사복 입고 범죄자를 잡아다니다가 그저 잡아다니다가 나중에 뭐 인권 유린이 절차 위반했대 해가지고 다른 경찰서 보직으로 바뀌어요. 오토바이 타고 왜 교통경찰로 정복 입고 댕기죠. 교통경찰은 수사를 못해요. 사복 입는 사람만 수사를 해요. 그렇듯이 우리 여기서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경찰은 사법경찰관리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7월 1일부터 지금 경찰도 자치경찰은 앞으로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고 사법경찰은 밤낮이 없어요. 국가경찰이고 야들은 무슨 범죄가 나왔다 하면 막 티 가야 되고 이래 돼요. 검찰청에도 보면은 수사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도. 아까 여기도 보니 검찰직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교정도 그렇고 성진시험에는 거의 형사소송법을 쳐요. 성진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형사사법 쪽에 있는 공무원으로 지금 갈 분들이라 교정직, 검찰직, 법원직, 경찰직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다. 앞으로 이거 말고 출입국 관리직, 마약 수사직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안목을 좀 넓혀봐요. 그 대신에 요즘 우리 공무원 학원들의 추세가 단기로 많이 끝낸다고 여기도 가능하면 단기 끝내면 좋아요. 좋지만은 사람의 두뇌는 뇌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 좋지만 그거는 일당에 나도 종사하지만 학원의 선생님들의 어떤 유혹이라 할까 판촉 상황일지도 몰라요. 빨리 끝낸다 공단기 경단기 뭐 이래 하는 거.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지 말라고. 미안하지만 우리 두영 씨가 나이 얼마나 했어요? 30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때는 아마도 65세까지 정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 연금법 연금 수급이 65세 돼야 다 수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들은 저는 중앙경찰학교 이런 데도 강의 나가고 하는데 중앙경찰학교 가보면 경찰들이 지금 307기가 들어가 있는데 경찰들이 전부 65세 정년한다고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대. 그러면 사회 추세가 지금 거의 65세로 아마 추세가 공직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영 씨가 좀 악담을 해가지고 35세 된다고 얘기합시다. 그 전에 벌는 되지만 만일에 그러면 30년 동안 공직 생활 합니다. 엄청납니다. 30년 같으면은. 35세 돼도 왜 그걸 하면 좀 중앙경찰학교 제일 나이 많은 아들이 40살도 들어옵니다. 40 몇 살도 들어옵니다. 장교 출신들은 연장을 해줍니다. 우리가 응시는 40세인데 장교하고 왜 뭐 전문가로 하는데 뭐 부사관이니 뭐 이런 사람 하면 그만큼 또 연기를 해주더라고. 그래 하니까 전부 사기업에 들어갔다가 돈 빼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공직 쪽으로 도와요. 교정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이다. 젊을 때는 보면 나는 검찰한다, 법원한다, 7급한다, 5급한다 이런 거 참 좋지만은 좋습니다. 저는 뭐든지 9급이든지 뭐든지 여러분들이 빨리 되는 사람이 제일 승리자입니다. 결국은 끝에 가보잖아요. 60 넘어가면 비슷해집니다. 저 경찰들 기준으로 보면 경찰대학 나온 사람은 경위 출신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총경까지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빨리 옷을 벗습니다. 다들.
옷을 벗어 50 초반에 우리 아파트 밑에도 경찰대학 2기인가 한 사람 대구 뭐 부장도 하고 이래 경호관까지 갔다가 옷 벗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지금 어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 보니까 50 몇 살에 요새 집에 놓습니까? 연금은 그 사람들 나옵니다. 경찰대학 들어갈 때는 청고등학교 나오는데 20살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면은 50 몇 살 같은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50 중반 되면 일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투잡, 쓰리잡을 해야 아마 죽을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죠? 그 중에 공직이 제일 안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도 조금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좀 투자를 하세요. 공직이 좋습니다. 지금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지 몰라도 지방대학 출신들 우리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도 때로는 이력서 들고 기업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조금은 또 약간 배척적인 그런 거 있습니다. 조그나 사람 막 서울 출시고 SKY가 하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공직에 왔으니까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아마 학원 원장님이나 누구들이 어느 학원 가든지 간에 학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공개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강사와 학원은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꾸중도 하고 그러나 물을 먹고 물가에 말을 끌고 가는 거는 사람이 강사가 끌고 가 학원이 끌고 가도 물을 먹는 건 말입니다. 아무리 주둥이를 물에 박아도 말이 빨아들이지 않으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 하니까 여러분들 꾸준해요. 내가 왜 처음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일주나 일이라 하면 되게 진도 많이 나오고 하면 막 머리 아픕니다. 책 잘 샀습니다. 나중에 요거 좀 하나 두 분 지난번에 공개할 때 오셨어요? 처음이죠. 요거 나중에 한번 써주시고 뒤에. 뒤에 분도 하나 써주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수업은 50분 하고 우선 첫 주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점심시간에 12시부터 30분 할까요? 왜 할까요? 좀 점심 먹고 해야 되겠네, 그제? 그래요. 뭐 학원에 물어보니까 뭐 특별한 규칙은 없고 수강생들하고 뭐 강사님께서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하고 오늘 수업은 5시까지 이래 하니까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우리 경험 있는 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 수업을 점심시간 12시부터 50분 할까요? 그래야 안 되겠네. 그래서 1시부터 오후 수업을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 하고 제가 여기에 해놨습니다. 010-577-8727 저도 경험이 많고 하는데 혹시나 하다가 메일로 혹시나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러면 연락 자꾸 하세요. 그러면 혹시나 공부도 그렇지만은 진로 같은 경우도 조금 상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래 너무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너무 많이 알려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들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권해 줄 수 있고 공무원은 그렇다 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직이 하고 처음 내가 아까 처음이냐 뭐 했냐 하면 처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법학과 여기 이제 혹시 세현 씨는 법학계통학과가 나왔어요? 어? 경찰행정 나왔어요. 경찰행정 나와도 조금은 다른 과보다는 낫지만은 특별히 공부하는 건 없습니다. 어느 대학인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뭐 토목도 좋고 무역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내가 이래 보니까 합격생들 중에는 의외로 사회체육하고 레저 스포츠 친구들이 많이 됩니다. 경찰 쪽에는. 체력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친구들은 마음 먹으면 있죠. 처음부터 자신을 낮춰요. 여러분들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교수님한테 그러고 또 이제 부탁은 앞으로 수업을 준비하면 쉬는 시간 가든지 간에 샤프를 다 준비해. 연필. 왜 그러냐면 처음 모를 때는 뭐든지 다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지우개 가서 지우더라도 볼펜으로 적어 놓으면 못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쓰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책을 너무 많이 적으면 볼펜을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책 펴가지고 하면 교수님 농담하던까지 생각나지만서도 실은 시험장에 가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된 친구들한테 상담할 때는 책을 바꾸라 합니다. 이상하게 아는 것에도 책을 바꿔놓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새 기분으로 처음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백공원 씨 책을 살 때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 설명할 때는 아마 8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8회까지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반은 여기 해놨다시피 가능하면 개념하고 기본 이론 있죠.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도 부랴부랴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줬는 거 아마 지난주 공개 강의 때 이거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오세요. 다 읽어보고. 그래 가능하시면은 오늘 이래 뭐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했는데 지각한데 막 지각하지 말고 시간 절약 쫙 하고 딱 9시까지 오시고 그죠? 좀 일찍 와요. 그래가지고 일찍 오니까 나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타니 안 밀리고 좋습니다. 바늘땅 여기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시원한데 공부 자꾸 하고 내가 공개 강의 때 얘기했지만 1일 10시간씩 확보하면은 1년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무슨 시험이든 간에. 옛날에 사법고시 2년 공부하면은 무조건 하루에 10시간씩 자기 시간 하면은 사실은 2년 하면 한다고 했습니다. 사시행시는. 우리들의 시험 중에 보통 어지간하면 국어업 정도는 하루에 10시간씩 4시간 확보해가지고 1년 365일 그러면 얼마입니까? 3650시간 하면 5과목 이런 거 페이지 수 있지요. 하면 한 5회독 정도 합니다. 이걸 내가 무작정 이래 하는 거 아니고 과학적으로 하면은 여기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지금은 3페이지, 1시간에 3페이지, 4페이지 나가기 힘들지만은 3회독, 4회독 할 때 되면 1시간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나갑니다. 요걸 계산을 딱 해보면은 3650시간 하니까 몇 회독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적어요. 연필로. 적어주면은 좋습니다. 오늘 받으셨던 학원에서 제공했던 것은 기본 이론 단계 강의 계획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이메일하고 제 전화번호를 숙지해놨다가 궁금하면 연락하세요. 누구입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 이름을 조금 빨리 알려고 할게요. 그래서 두영 씨하고 지민 씨하고 세연 씨하고 이런 며칠은 대충 한 2주 이래 봤기 때문에 세연이는 이제 처음이지만은 알고 이래야 신뢰가 생기고 해야 나중에 합격 길이 빠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10시간 확보하고 그러고 휴대폰하고 이런 데서 유혹에서 좀 벗어나세요. 진짜 우리는 언제부터 휴대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공부는 힘듭니다. 하다 보면은 뭐 카톡이 옵니다. 친구가 오든 여친이 오든 남친이 오든 이걸 하면은 그것도 끌려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부탁입니다. 지금 공직에 들어서는 친구들 내가 이래 대학에서 아들에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왜 스마트폰에 보면은 만화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연재 만화들이 막 오릅니다. 그거 함부로 여러분들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업로드 하지 말아요. 지적재산권 침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서가지고 한참 잘 나갈 때 연락 옵니다. 절대로 거짓말 아니고 내가 그런 거를 몇 번 답변서를 써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래 이걸 하면은 업로드는 자기 보는 거는 그 사람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래가지고 무료입니다. 해놨죠? 재밌는 거라. 계속 연재라가 재밌게 돼 있습니다. 선정적인 것도 좀 섞고 이래 재밌게 돼 있으면 누구든 끌립니다. 그래서 한참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커피숍에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재밌더라 하길 지는 안 받는 거라. 그럼 내인데 한번 올려봐. 어디 올려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무심결에 올렸는 것이 이 친구들 가만 안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둡니다. 올린 그대로 놔 백수구나. 주로 대학교 저학년 때 저질렀던 것이 나중에 그것도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기 전에 요즘 변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들하고 해가지고 받는 대로 5대5로 먹는다. 그리고 무작위로 건물식으로 나중에 이 만화가 이름 없는 만화가 해가지고 뭐 무협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다 보면 전국에 그걸 반 사람이 한 1000명 넘으면 그대로 뿌립니다.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침해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해 앞에 보통 뭐 600만 원, 1000만 원씩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영이가 이제 한 5년 뒤에 이제 공무원이 됐잖아요. 이거 옛날에 저지른 거지만 공소시효 끝나기 전인 거라.
맨 처음에 뭐부터 하나 하면은 사회봉사 명령부터 간단하게 줘줍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해가지고 죄가 있다 이 말, 유죄라 이 말이라. 그래서 형벌은 봉사 명령이니 이런 거 있죠. 아무 생각 없이 하놈이라. 그러면 자기 죄를 시인했는 겁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민사 청구합니다. 이래가지고 시인했기 때문에 인공이. 그래서 요새 젊은 아들이 많이 강해요. 그 친구 예를 들면은 영남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ROTC 해가지고 육군 장교로 있을 때 연락이 왔더래요. 장교 있다는 걸 알고 중2 때.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사회봉사 명령을 몇 시간 받았대요. 그래 끝난 줄 알았는데 요새 왜 ROTC에도 장기로 뭐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대우 정권인가 어디 들어갔는데 지는 참 잘 들어갔어요. 어디 무슨 정권인가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날아왔더래요. 민사소송 합의금 600만 원 청구가 들어왔더래요. 그런데 이 자기 입장하고 아버지 입장은 지금 모처럼 취업을 했는데 그죠? 그렇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 친구도 뭐 했는데 내한테 형님 하면서 이런 걸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물망으로. 죄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도 꼭 부탁이다.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 공부 한번 해보셨어요? 아, 잘했어요. 한번, 교정 한번 해보고. 교정하고 보니까 범죄 원인론하고 형 집행법 그게 주류다, 그죠? 그렇죠. 형사정책이라 해가지고, 교정하고 해보면 검열을 한다고 합니다. 저 뒤에는 형사소송을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좋습니다. 그 다 같이 레벨이 비슷하면 좋습니다. 여기 세연이하고 저 뒤에 친구 조금 반대 아웃라인만 이래 봤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잘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저희 그레이드를 같이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하기로 할게요. 하여튼 연필 준비하시고 그래 하는 거. 내가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은 형사소송법 대해서 어디 불이 이래 안 꺼도 잘 보입니까? 괜찮습니까? 자, 형사소송법이었습니다. 소송하고 같은 것이 프로시드를 해가지고 절차란 말이에요. 형사 절차. 우리가 절차, 형사, 소송과 형사 절차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죠? 분쟁이 일어나면은 항상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말해. 법률 관계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세연이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이 한국공무원학원에 여기 앉아있지 801호에 앉아있는 것이 법률 관계입니까? 생활 관계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합니까? 둘 다지.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 두영이가 집에서 요즘 더워가지고 팬티바람으로 잡니다. 자기 방에서. 요거는 생활 관계입니다. 그건 생활 관계. 그런데 씻고 나와서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면 요거는 생활 관계이자 법률 관계입니다. 항상 우리 인간 관계는. 법률 관계를 하다 보면은 법률 관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죠? 부딪히면 갈등이나 분쟁이 나옵니다. 요걸 해결하는 것이 절차 또는 소송이라고 해요. 근본부터 내가 이렇게 절차와 소송이래 프로시더 기억해요. 그런데 내하고 두영이하고 개인끼리 충분히 국가가 개입 안 해도 개인끼리 내가 만 원 빌려주고 지가 다음 주에 갚아주겠습니다. 요런 법률 관계는 사적인 관계, 민간 관계 이런 걸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요. 만일 두영이가 만 원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 둘이 해결하면 돼요. 민사소송이라 해요. 그런데 안 준다고 내가 두영이 눈을 때려가지고 코를 부질렀다 하면은 이거는 사적인 관계를 넘어가지고 국가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형사 절차라고 해요. 그러면 두영이 뒤에 누가 있냐면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돼. 이건 형사 절차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그러한 소송 또는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봐요. 그래서 뭐예요?
자, 보통 우리 형사소송법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민사소송법 따로 있고 형사소송법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이거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숲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면 형사소송법은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죠. 형사소송법은 1편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을 나와서 내가 조금 바꿨습니다. 책은 너무 복잡하게 해놨는데 1편 서론, 이 서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서론 있죠. 이 서론은 모든 이론을 총체적으로 머리서자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입니다. 머릿말.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나 하면은 자, 서론의 서론 2편 수사와 공소 제기, 3편 공판 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사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판은 재판은 판사가 합니다. 원래 형사 절차는 범인 잡아가지고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집행을 하는 요 3가지가 형사 절차입니다. 요걸 규정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 형사소송법이란 여기는 뭐냐 하면은 출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내가 분석한 것은 국가직 9급 그러니까 국가직 9급 교정학 정도죠. 교정직 좀 됩니다. 교정직을 7년간 분석해 보니까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공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다 배워야 돼. 형사소송법이 뭐다 알아놓고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교정직이나 검찰직이나 법원직이나 경찰직이나 여러분들 제발 부탁해. 끝에 가면 답답하면 몰라도 찍게 공부 그 유혹되지 말아요. 쪽집게다 해가지고 하는 거. 쪽집게 해가지고 합격 못합니다. 들어가보면 교정직 같은 경우도 거의 내가 알는 교정직 같은 경우도 한참 올라갈 때는 가산점 포함해가지고 커트라인이 엄청납니다. 형사소송법하고 교정학 같은 경우 5과목이지만은 이런 건 만점 다 나옵니다. 경찰도 내가 보니까 여경들 보니까 500점 만점에 지금 바뀐 시험 제도는 다음부터입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바뀐 시험 제도 전에 보이겠네. 500점 만점에 450점씩 먹어야 합격합니다. 450점이 90점인데 주로 한국사하고 영어 이런 건 만점 못 먹습니다. 그건 7, 80점 먹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형사법은 전부 만점입니다. 그래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끝에 가면 답답하면 지금은 이제 시험 다 어느 정도 끝났지만은 쪽집게라는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다 맞춘다 생각해야 돼요. 다 맞추기 위해서는 1조부터 493조 형사소송법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10회독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다 마치고 갈 때 내가 과제를 낼게요. 법전 만드는 거 지민 씨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래 돼야 무슨 얘기는 하면 이런 최신 법전을 만들어 오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해보면은 여기 나오다가 27조 나오면 27조를 우리 같이 읽어보고 연필로 적어보고 또 이래 27조가 뭐다 그래야 됩니다. 책에 백광원 씨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거 봐가지고는 여러분 공부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책이 없어서 공부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안 해냐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저는 옛날 사법고시 공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책이 없어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안 쓰고 머리로 안 해왔기 때문에 안 됐어요. 책 없어서 공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은 저하고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시킨 대로 귀찮아도 자꾸 만들어 보고 읽어보고 하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남들보다는. 누구든지 두뇌는 다 똑같습니다. 용량은. 누가 였느냐 안 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1년 또는 2년을 투자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한 30년, 35년은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65세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검찰직이나 법원직이나 교정직이나 되면은 건 20억 이상 법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정도 할 일 없어 계산해 봤습니다. 65세까지 평균 연봉 한 4,000, 4,500 최하로 잡고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연금 200만 원 잡아도 엄청나게 삼성, SK 이런 데보다 엄청나게 더 법디다. 투자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부부가 맞벌이하고 하면 욕심만 안 내면은 평생 굶어 죽지는 안 하고 남한테 돈 빌리러 안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가능하면은 공직 한번 해봐라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권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너무 불확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박찬호가 있고 김강혁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인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욕심 버리면서 성실하게 차근차근하게 어차피 만났으니까 교수님하고 같이 이래 한번 쭉 하고 갈등이 있을 때 상담하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학교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은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좋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이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또 적으면은 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도. 여기 우리가 이제 공식하지만 육법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누가 무슨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하고 이런 거는 행정절차법은 육법이 아닙니다. 적어도 검찰직, 법원직 이런 공직에 있으면은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공직에 있으면 육법 정도는 아세요. 여러분들 외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처음 초임돼 가면은 아마 봉사, 초등학교나 어디 가서 봉사 가락하고 강의 가락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아들 묻습니다. 아저씨 육법이 뭐예요? 하면 당황하지 말고 뭐든지 연필로 자꾸 적어요. 그래서 내가 샤프를 가져오라 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볼펜 자꾸 적지 말고 적어놓고 나중에 돼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다가 보면 부끄러우면 자꾸 지우개가 지우고 알았습니까? 그래야 자꾸 손이 익숙해야 된다. 자, 형사소송법이라 이것은 형사 절차를 규제하는 법규라고 내가 정리해놨습니다. 이 절차를 다른 말로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번역.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형사 절차가 뭐냐? 요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요 세 가지가 형사 절차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사하려는 것이 집행 절차에 종사하는 사람이 요게 교정직입니다. 교도소입니다. 공판 절차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거는 법원직입니다. 수사 절차는 검찰직하고 요거는 경찰직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수사의 다양화를 위해서 출입국 관리직, 마약 수사직 이런 것도 다 분할해 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왜 형사 절차라고도 하고 형사사법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사법. 이해가죠? 그리고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 규제하는 법, 규정하는 법이라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형사소송과 서론입니다. 결국은 요거 있잖아요. 형집행법은 집행 절차는 교정학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교정학 아까 들은 거 있잖아요. 교정학은 보면 형사정책이 별거 없습니다. 형사정책은 범죄 원인론하고 대책론을 공부하는 것이 형사정책입니다. 폴리스. 원인이 뭐고? 검열을 하지만 원인은 뭡니까? 소질에 있느냐 아니면 환경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개인 타고난 요새 결론 나왔습니다. 복합적이다 합니다. 소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학자들의 노름이지만 그러나 형사정책 교정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학자 이름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죠? 그게 학자 이름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질이냐 환경이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는 거라. 이걸 형사정책은 출제 빈도 20문제 중에서 2문제 나옵니다. 10% 법무부에서 출제 가보면은 10% 내락합니다. 그럼 2문제입니다. 주로 나는 것이 소년법이나 이제 성폭행법이니 뭐 이런 거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형집행에 관한 법. 옛날에는 행령법이라 했습니다. 형집행법에서 다 나오고 어찌 보면 교정학은 조금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점 많이 먹어요. 만점 많이 먹어요.
그래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도 교정학은 형사소송법보다는 학습하기가 좋습니다. 자, 돌아와서 형사소송법 꼭 외워놔야 돼요.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꼭 기억해놔.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이 다른 말로 형사사법이라. 그래서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다시 얘기하면 종사한 사람은 수사는 검사입니다. 옛날 형소에서는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지금 아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검사가 상위에 있습니다. 지휘 감독권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소 제기를 해도 수사 종결은 같이 하지만은 공소 제기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안 수사해, 시정해 이렇게 하는 거 아직 검사가 있습니다. 검찰청의 권력을 195조부터 조금 넘어와서 약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는 별거 아닙니다. 공수처는 검사들로 구성됩니다. 그렇기는 여러분들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공수처라고 공수처 검사 다시 안 뽑습니다. 검사 중에서 발탁해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판은 여러분들 공판은 재판을 말하는데 재판하고 공판하고 구별합니다. 공판은 법원에서 합니다. 판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심제입니까? 3심 끝나고 나면은 집행은 교도소에서 합니다. 교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여기 모두를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민사사법이 아니고 형사사법입니다. 형사소송에. 그래서 검사, 사법경찰관, 판사, 그다음에 교정직을 형사사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사사법직은 채용시험에 거의 형사소송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들어갑니다.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절차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양대 절차는 형집행법을 빼버리고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양대 소송으로, 양대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것이 2편이고 요것이 3편이고, 물론 공소 제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공판은 재판과 왜 유죄, 무죄 이거 하고,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 이런 걸 포함하고 비상 절차를 해가지고 공판절, 양대 절차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 형사소송법의 구성은 이제 대강 알 거예요. 이래가지고 형사소송법은 1편 서론, 2편 수사, 3편 공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책은 지금 5편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3편으로 여러분들 기억해놔요. 자, 형사소송법은 다시 정리하자.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규정하는 법,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어요? 항상 이래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2단계나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목은 교재 가가지고 수사는 그러면 누가 하노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법규의 공부는 여기 말고도 형법도 공부했다 하니, 법규의 공부들은 숲을 보고 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봐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서 외우려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우리 끝에 가서는 두뇌 전제입니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끝에 가면 누가 잘 외우느냐. 결국은 20문제 누가 잘 외우느냐, 그게 아닙니까? 20문제 맞죠? 20문제 누가 잘 외우느냐. 어떤 걸 외워야 되느냐. 강사하고 수험생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돼. 나는 다 외워야 된다. 그 중에서 중요점을 포함해야 돼. 안 외우고 나면 여러분들 그래 공부하는 외우는 방법. 객관식도 있죠. 공부 잘한 사람이 맞는 확률이 높습니다. 객관식은 확률 노름이니까. 4개 중에 여러분들 그러시면 돼. 내가 꼭 하는 자신 20문제 중에서 우리 세연이가 자신 있는 문제가 15문제다 하잖아요. 15문제 되면은 자기가 15문제는 나는 무조건 맞다 하면은 거기 나오는 정답 번호를 다 분류를 해야 돼요. 출제 들어가 보면 20문제 같으면은 저 법무부 그
담당관이 수업 문제 같은 1번도 25%, 2번도 25% 이렇게 다 배정해 놨습니다. 1번도 5개, 2번도 5개 했잖아요. 세연이가 했는 것이 1번은 3개고 2번은 4개고 3번은 5개 같으면 3번 찍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적게 배정된 것을 찍어야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절대로 출제 문항을 보면은 4번 문항이 6문제 그런 빠꾸되어 나옵니다. 나도 여러 가지 출제본 산업인력공단에도 가보고 법무부 경찰청 이렇게 해보면 그거 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교정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교정직도 분야에서 주로 내라고 해요. 범죄 원인론 형사정책에서 두면 10% 딱 박아놨습니다. 10% 넘어가는 이유를 좀 설명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하니까 여러분들 봐가지고 가능하면은 처음 공부할 때는 나는 다 소화하겠다 그런 했어요. 소화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법 조문을 자꾸 읽는 길입니다. 법 조문. 이 때로는 이거 정리하는 교재를 자꾸 읽지 말고, 물론 교재도 이 교재 저 교재 박영두 교재 백광호의 교재 누구는 전부 이재상의 조균석이 그 기본서를 가지고 이래 하고 시험 출제를 합니다만서도 그거 배우지 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법 조문입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6법 중에 하나다. 왜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이다. 됐고, 형사소송법은 뭐냐?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절차가 3개 뭐냐?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이렇게 한다. 되겠어요? 확정 판결이 나면 집행해요. 공판은 법원이 해요. 여기서 법원은 여러분들 뒤에 가서 법원은 판사를 말합니다. 지방법원, 대법원, 범어동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판사, 혼자서도 재판하고 서 있어도 재판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라 합니다. 우리 재판은 몇 명 하나? 3명 합니다. 아니 3번 합니다. 3심제락 합니다. 되겠어요? 됐어. 그 다음에 수사, 범인 잡아내고 범죄 사실을 밝히는 거 수사입니다. 수사는 누가 하노? 딱 물으면은 여러분들 검사와 사법경찰관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가장 쉽게 얘기한 거예요. 수사는 누가 하노? 수사기관이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겠어요? 수사기관이 누구냐?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있다. 여러분들 대구시 건축과에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건축과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 한 번씩 보니까 왜 국세청에서도 나무집이 집달리 딱지 붙이고 집 들어가고 하죠? 그거 수사하잖아요. 철도청, KTX 타면은 한 번씩 이래 모의곤청 내지거인가 태지거인가 타고 다니는 사람 있죠? KTX 안에서 그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범인 잡을 수 있습니다. 식당, 한 번씩 왜 조끼 뒤에 검은 조끼 뒤에 입고 왔는데 검은 조끼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이제는 검찰직이나 법원직 하면 꼭 경찰이나 검찰청에서만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 있죠. 거기서도 조끼 입고 특별 사법경찰관리라고 적어 있을 거예요. 그 조끼 입고 와가지고 왜 단속하죠? 나무집이 뒤지고 수색, 뺏고 압수하는 것도 전부 그거 수사라라 이거. 그런 걸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해요.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왜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왜 행정직에 들어가더라도 법학과나 경찰행정과 출신들은 행정직에 대구시 행정직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들어가기는 분명히 행정직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하는 일은 보면은 경찰의 일을 해요. 특별사법경찰 관리해가지고 왜 식품 단속하고 왜 음식점 영업점 단속하는 사람 이 사람들 있죠. 그 경찰이라고 쫓기면 그 사람 위에도 누가 있냐 하면 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수사해가지고 절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돌아간다. 수사는 누가 하노 해가지고 정리한다. 여러분들 봐요. 얘기했지.
이래가지고 형사소송법은 1편 서론은 뭐 형사소송법이 뭐다, 성격이 뭐다, 누구한테 미치는 뭐 이런 걸 하는 건 서론이고, 그 다음에 핵심이 바로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이래가 3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다. 소송법이라 됐고, 형사 절차는 양대 절차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라.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여기가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라. 그거는 한 40%씩, 한 3, 40%씩, 45%, 45%, 아까 서론 분야에는 10% 정도고, 전부 뭐냐 하면 수사, 공판에서 판례 내놓는 거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 거기에 판례는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판례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류입니다. 우리는 판례에 의함, 시험 치반 사람 알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인데, 그 실은 대법원에서 나온 건 판례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건 판례를 안 하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판례를 해도 다 알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거, 문장이 긴 거 나오잖아요. 근데 판례를 정복하는 방법, 판례는 가장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서 판사들도 자유심정주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수능 잘 치는 사람이 판례 시험도 잘 칩니다. 여기는 문장이 깁니다. 판례 공부해보면 막 지문 나온 거 보면 짜증납니다. 어떤 시험 치본 사람은 판례 이래 보면 지주지하고 무슨 소린 거 모르는 거 하는데 끈기 있게 해야 되면 그게 뭔가 함정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이고 누구든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판례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편협한 거 안 나옵니다. 항상 우리 법과 이런 건 판사들이 자유심정주의에서 판결을 하지만서도 되게 합리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항상 머리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컨대 형사법의 판례 같은 경우 어느 녀석이 처음 만난 여성을 뒤르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모텔에서 강간을 하려고 여성이 3층인데 두렵다. 그 다음에 카운터에 이 남성이 가는 새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서 3층에서 뛰어내리다 죽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가? 한번 억지로 외우지 말라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는 여성이면 정조를 지키고 싶은 여성이면 누구든지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나 실연을 당하고 두 번째 케이스, 실연을 당한 여성이 집에 가서 생각하다 이틀 3일 뒤에 자살을 했다. 과연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죽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판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봐가면서 해보면은 그 순간적인 접속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결코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용량이나 여러분들의 내 머리 용량으로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이 두 절차입니다. 수사 절차와 공판. 수사는 누가 하노? 수사기관. 그 다음에 공판은 누가 하노? 법원.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판은 단독부 판사하고 합의부 판사가 있다. 되겠어요? 이걸 머리에 둬놔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사에서 여러분들 왜 지금 우리나라는 수사 따로 공판 따로잖아. 그죠? 이걸 옛날에 14세기 국가지상주의하고 우리나라 고려 조선에서는 한 사람이 했어요. 분리한다고 분리했지만 한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전제 군주가 쫙 지나가는데 전부 다 엎드려 있는데 거기 어느 녀석이 와서 백성이 하나 군주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군주가 기분이 나빴어요. 저 무도한 놈! 범죄자가 군주가 만들어요. 무도한 놈! 범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재판 다 해요. 곤장 50대를 쳐라! 이렇게 해버려요. 이거까지 다 한 사람이 하는 옛날에 비인권적인 거 있고 프랑스 대혁명부터 이거는 검사가 하고 이거는 판사가 하고 따로따로 기회를 줬는 이것이 소송 구조예요. 하다 보면 소송 구조는 하나는 교문주의라고 하고 이 나쁜 소이고 탄핵주의는 따로따로 하는 거. 이게 뒤에 가면 소송 구조가 나와요. 여기서도 그러고 모든 사건을 범인을 해가지고 판사한테 넘기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해요. 되겠죠? 공소제기를
여러분들 정도는 아닙니다. 일어날 기자 해가지고 소송 소자 기소 소송을 일으킨다고 기소라고 해요. 이때부터 피의자에서 피고로 넘어가고 용어가 많이 바뀌어요. 되겠어요? 좋다. 그 다음 자 이거 그러면 형사 절차가 추구하는 최고 목표가 뭐고 제일 뭐니 해도 형사소송은 제일 먼저 진짜 범인 잡아내야 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에요. 이게 진짜 범인 잡아내는 거. 무슨 수를 쓰든지 잡아내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문주의에서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라요. 절차적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 해가지고 법대로 잡아라. 여러분들 압니까? 경찰청에 경찰들 옛날에 포도왕 잡는데 포도왕이라면 도둑놈 누가 막 연말에 보면 표창 주는데 포도왕 잡는데 옛날에 숫자 많으면 줬답니다. 이 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 하면 큰 코 다친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범죄를 해결하는데 법에 위반 없이 법에 따라서 제출했느냐 이게 절차적 적정 절차입니다. 마지막에 재판은 신속하게.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3대 이념입니다. 여러분들 이념 여기서 몇 문제 나왔나 하면은 요게 140문제 7년간 3문제 중에 2.1% 거의 한 문제 정도 형사소송법 이념에 나와도 판례가 나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 적정 절차 주로 적정 절차에서 많이 나와요. 적정 절차 여러분들 왜 그 적정 절차 옆에다 적어놔요. 절차적 정당성 중시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여러분들 이 절차적 정당성 보세요. 이거라 정당하다. 오전에는 그다음에는 1시간 15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중간에 15분 쉬고 이게 지금 10시니까 그죠? 10시 반에 하고 10분 쉬고 11시 50분 일할까 모이고 그럼 쉬었다고 하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정당하다. 옛날에는 결과가 정당하면 됐는데 지금은 절차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있죠. 고속도로 보면은 내비게이션도 왜 무인 속도기 있습니다. 속도 관리를 막 하죠. 그러다 보면 지나다 보면은 빈 깡통이죠. 어떤 고속도로에 보면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왜 그 고속도로 과속 단속기 있잖아요. 그 안에 통 안에 빈 거가 많죠. 그래서 다 안 채워져 있습니다. 빈 거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은 고정식에 보면 반짝이를 막 붙여놨죠. 봤어요? 빨간 거 반짝반짝하면 꼭 안에서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논문처럼 건 아니지만 과연 국민을 속여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지금 그것도 교통사고,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그래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달리다가 그걸 보면은 반짝이 있다고 막 하게 되면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딱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고 반짝이 사람 쏘겠어요. 에이씨, 발 한번 쏘기고 갔어요. 그거 하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정당한가? 결과적으로는 정당해요. 그러나 절차적으로는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예컨대 함정에 빠뜨려 놓고 분명히 이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단서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한 번 더 범죄 저지도록 유혹을 하는 거라. 미끼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잡았다. 일종의 함정 수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때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나오는 거라. 이해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형사소송의 이념에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적정 절차, 그리고 재판은 가능하면 빨리 끝내줘라. 아무리 교도소가 좋다고 해도 재판은 빨리 끝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 3대 세 가지가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교정직 한 사람들은 참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교정이 인권 교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석혜균 선장인가? 소말리아 해적들 사건 알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10몇 년 받고 지금 대전교도소인가 거기서 지금 수감 중인데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수감 중인 거를. 삼시세끼 밥 주지요. 거기서 교도관들 해가지고 인권교도관 해가지고 한국어 가르쳐 주지요. 자기는 꿈에 부풀어있대요. 10년 다 돼 가면은 또 10년인가 15년인가 해상 강도죄인가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되고 나면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달라고 한대요. 교도소에서 안 나가려고 한대요. 왜 그러려 하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소말리아 가면은 매일 생계를 위해서 큰 배 해적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할 짓이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밥 잘 주지요. 3끼 있죠. 그 교도소 안에 아들 몇 명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공무원끼리 안 하지만서 일하죠. 그렇게 돈 벌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교정직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아이가. 제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약간의 형벌의 위화력도 교정에는 좀 해야 되죠. 겁을 좀 줘야 범죄가 안 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했는 거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형사소송법, 형사절차법입니다. 소송법이나 절차법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형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은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꼭 기억해놔요. 맨 처음엔 서론편 해가지고 소송, 형사소송이 뭐다, 소송의 주체는 뭐다, 뭐 법원은 어떤 거다 하고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가지 절차는 형사소송법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맞습니까? 수사와 공판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소송규칙도 있고 참여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밑에 해놨다. 됐다. 그러면은 형집행 절차도 형사 절차인데 그거는 행형법, 형집행법으로 떨어져나고 교정직으로 오직 양대 절차도 수사와 공판이다. 맞죠? 수사는 누가 하노? 수사기관이다. 공판은 법원이다. 여러분들 법원이 한 머릿속에 단독부 법원하고 합의부를 기억해놔. 알았어요? 자,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있다. 경찰이라 해가지고 모두 사법경찰 관리는 아닙니다. 수사과를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구별되고 있습니다. 됐다. 수사와 공판. 수사에서 수사와 공판, 수사 따로 하고 공판 따로 하는 이 체제를 탄핵주의 소송 구조로 한다. 좀 더 인권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건 규문주의다. 옛날 고려와 조선의 전제주의 국가 모양으로. 인권하면, 여러분들, 인권하면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인권입니다. 인권. 그때부터 형사소송법하고 형법하고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사 절차가 추구하는 최고 목표가 뭐냐? 범인은 잡아야 된다. 실체적 진실 발견. 잡더라도 법대로 하자. 적정 절차. 맞아요? 그 다음에 재판은 신속하게. 이것이 3대 이념이다. 그러면 이 소송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가 움직이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소송의 주체.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전부 서론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론편 됐습니다. 자, 한 10분간 휴식하고 11시 15분에 보겠습니다.